중국 장쑤성 타오저우시 장행구의 한 고속도로 아래 강가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낚시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2008년 6월 21일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낚시꾼들 중 한 명이었던 장씨,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며 낚시터에서 10m 정도 떨어진 강둑을 쓱 바라보게 되는데요. 푸른 녹조들 사이 큰 파란색 상자 하나가 둥둥 떠다니네. 장씨는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상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 상자 주위에 파리가 말도 못해. 호기심에 그는요, 나무 막대기를 하나 주워다가 철제로 만들어진 상자를 툭툭 건드려 봅니다. 그러다 그 가방 입구를 나무로 막 해가지고 살짝 비틀어 열어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모두 예상하시다시피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실제 그 상자를 비틀어 열자마자요, 더 많은 파리들이 막 쏟아져 나옴과 동시에 다 그 시신에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소름 돋는 모습이었다고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현장으로 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문제의 파란 철제 상자를 걷어 올려 시신을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신이 물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건지 다 퉁퉁 불어가지고 육안으론 얼굴 식별이 전혀 불가능했고요. 지금의 기술력이라면 시신이 물에 퉁퉁 불어 지문이 다 훼손되고 해도 식별이 가능하겠지만, 이땐 2008년도였어요. 기술력이 부족했기에 훼손된 손발의 지문도 별다른 단서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건 피해자는 여자,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사망한 것 같다? 키는 160 정도에 나이는 25살에서 28 사이에 젊은 여자, 목에 전깃줄 같은 게 감겨 있었어요. 즉 사망 사이는 목졸림. 그녀는요, 상자 안에 옆에처럼 옆으로 누워 웅크린 자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경악스러운 건 시신을 이리저리 확인하는데 이 여성 다리 그 사타구니 쪽에 뭔가 있어. 그 양쪽 다리 사타구니 사이에 저거 뭐야? 아니, 조그만한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몸무게 2.5kg 정도 된 아기 또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 왈, 이 여자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약 7개월 된 임산부가 살해당한 겁니다. 살해당할 때까지만 해도 이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망하게 되면서 아기도 얼마 안 가 죽었고, 그 후 이 엄마 몸이 부패가 진행되잖아요. 제가 이 부분 잘은 모르겠는데 조사했을 때 이렇다고 하니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몸 안의 장기들이 부풀어 오른대요. 가스가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방귀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할 경우 몸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서 빵! 폭발하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구더기가 생기고 막 벌레가 생기고 썩어가는 거라는데, 이때 이 엄마 시신이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엄마 몸에 가스가 막 차기 시작. 이걸 이제 몸 밖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기가 그 가스에 이제 배에 있다가 점점 밀려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 당시 이 엄마 사타구니 사이에 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임산부, 엄마와 아기까지 죽인 잔인한 악마 새끼는 누구인 걸까? 경찰은 가방이 떠내려온 강줄기를 따라 쭉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강 위에 고속도로 난간에서 긁힌 자국을 발견해요. 여기서 상자를 던졌네. 발견된 상자는요, 크기가 꽤 컸어요. 여기까지 들고 오기엔 사람들 눈에 딱 띄었을 겁니다. 즉, 차를 타고 이 다리 유기 현장까지 와서 재빠르게 가방을 다리 밑으로 툭! 바로 차 타고 도망갔다는 거죠. 경찰은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사건 현장 주변 톨게이트들 CCTV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길목에 하루 교통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십만 대의 차가 왔다 갔다. 이걸 어떻게 다 조사하냐고요. 별다른 단서 찾지 못합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신원 확인에 집중해요. 지금 뱃속의 아기와 엄마가 둘 다 사망했어요. 경찰이 생각했을 때 뭔가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랄까? 가정 문제? 이런 게 엮인 게 아닐까 추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건 현장 부근의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집안 감정의 골이 많은 집들을 추립니다. 요 며칠 갈등이 있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폭력이 있는 집안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데 이것 또한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건 현장 주변에 실종자들도 다 추려보거든요. 피해자와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순간 경찰이 이 여자 이 지역 본토 사람이 아닌가? 외지인인가? 하긴 범인이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에 버릴 리가 없지. 피해자 가해자 모두 외지인일 가능성이 크겠다. 그래서 경찰은요, 수사 범위를 확대, 다른 지역 경찰들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르게 단서는 안 나와요. 지문도 도움이 안 되고 DNA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뭐 단서가 되는 거지. 시신에 DNA가 있다 해도 어디다가 비교할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갑니다. 수사가 사실상 멈춘 건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경찰은요, 그림 초상화 전문가를 불러서 물에 불어버린 피해자의 얼굴을 참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상으로 복원시킵니다. 그게 이 얼굴이에요. 그걸로 전단지처럼 만들어서 각지에 8만여 개 파출소로 보내고요. 동시에 거의 뭐 중국 전 지역 실종자 인구 데이터를 막 파요. 이때 거의 전 지역 20대 실종자 여성들 DNA와 이 피해자 DNA 다 비교했었대요. 와, 진짜 대단하죠. 경찰은요,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말이죠. 하지만 피해자의 신원조차 여전히 알아내지 못해요. 12년 동안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늘도 알아준 걸까요? 사건 발생 후 12년이 지났을 때 2020년 사건의 돌파구가 뚫린 거예요. 사건의 열쇠가 된 건요, 수사기술 발전이었습니다. 12년 사이 엄청나게 이 수사력이 발전한 거예요. 사건 발생했을 땐 물에 너무 불어 훼손됐다며 이제 지문 감식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12년 후 2020년 5월 23일 이제 그게 돼. 지문 복원 기술이 가능해진 겁니다. 시신 가지고 와라. 다시 해보자. 그렇게 경찰이 데이터베이스의 한 여성과 지문 대조 찾아내게 된 겁니다. 12년 만에 밝혀진 피해자의 이름은 왕여인. 지문이 확인되자마자 쉽게 신원이 밝혀진 이유는요, 이 왕여인이 사건 발생하기 딱 2달 전에 도박해가지고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체포 경찰서에 이때 지문을 남겼던 겁니다. 파악한 바에 의하면 왕여인 결혼 안 했고요. 가족이라곤 늙은 아버지와 2 오빠들이 다였어요. 12년이 흐른 지금 아버지는 사망한 상태. 경찰은 바로 왕여인의 큰 오빠한테 연락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여동생 있죠? 여동생이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아무래도 타살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큰오빠, 무슨 소리 하냐고. 내 동생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했다고. 무슨 타살이냐고. 어? 아니, 경찰은요 당황했어요. 왜냐, 그럼 뭐야, 이 큰오빠 여동생이 죽은 걸 알고 있었네? 그리고 여동생 왕여인 몸엔 선명하게 타살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출혈? 경찰 바로 되물었죠. 누가 그래요? 출혈로 죽었다고? 직접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큰오빠 왈 자기도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때부터 큰오빠 슬슬 경찰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경찰서 오라고 우편 보내고 해도 안 오고요. 전화해도 다 피하고요. 나중에는 경찰 번호를 차단해버려요. 이거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보통 여동생이 살해당했다고 하면 놀래가지고 빨리 범인 찾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보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큰오빠는, 아니 둘째 오빠도 똑같아요. 이 2 형제가 경찰에 협조하긴커녕 슬슬 경찰을 피하기 바빠. 그러니 어쩌겠어요. 직접 찾아가야지.
이 두 형제가 사는 곳으로 경찰이 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파출소 협조로 두 형제는 수사 형사들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형제 만나서도 하는 소리가 아이 경찰 양반 이 수사 이거 그만하면 안 돼요? 12년 전 사건인데 이거 지금 뭐 들춰봤자 득될 것도 없고 나 이거 아니어도 바빠. 더 이상 이 사건 수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다신 찾아오지 마요. 완전 불협조로 나오는 거죠. 경찰은요 촉이 왔어요. 이 두 형제 뭔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들이 막 교대로 형제들을 계속 찾아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결과 둘째 오빠가 입을 열기 시작해요. 이 둘째 오빠 왈 자기 막내 여동생 왕여인이 중국 우시시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마사지사 일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오시라는 화물차 운전기사를 만났고 둘이 사귀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두 오빠가 왕여인한테 그랬대요. 야 이제 네 나이도 있겠다. 만나는 사람 있으면 얼른 시집 가. 사실 이 두 오빠들과 왕여인은요 자주 연락하고 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가끔씩 정말 가끔씩 안부 인사 정도?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 있다는 정도만 딱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개월이 더 흘러 이 두 형제는 2008년 6월 친척한테 왕여인이 임신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아 만나는 남자 있다더만 임신 먼저 해붙는갑네. 이때도 뭐 연락하고 하진 않아요. 그런가 보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2009년 설날이 됐습니다. 보통이면 아버지도 있겠다. 집에 연락이라도 하든가 찾아오거나 해야 되는데 이놈의 여동생이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고 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내내 연락 안 하다가 이때 연락한 거예요. 야 니는 설날에 오지도 않냐? 뭐라 하려고. 그런데 어라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 이후 계속 꺼져 있으니까 이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두 오빠가 다행히도 여동생이 어디 사는지 주소를 알고 있었어요. 바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서 여동생의 남자친구 오씨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오씨를 통해 듣게 된 거예요. 여동생이 자궁 외 임신이 됐고 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했다고. 뱃속의 아기도 그녀도 지키지 못했다고.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여동생의 시신 아기와 함께 화장했다고. 아니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인데 지가 왜 마음대로 화장해? 그리고 이 말 진짜야? 의심을 품을 만도 한데 이 형제는요 믿었대요. 왜냐? 이전에도 한번 여동생이 자궁 외 임신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출혈로 아기가 유산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없이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말도 없이 화장을 해? 이거는 열받죠. 형제가 막 화를 내니 이때 오씨는요 다발적으로 죄송하다며 이 두 형제에게 각각 5,000위안씩 줍니다. 이게 하나로 한 100만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각각 준 거예요. 이 돈을 받은 형제는요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여동생 소식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심지어 다신 우리가 널 찾아오지 않을게 라고 말까지 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입막음으로 내가 5,000위안 받았으니까 100만원 조금 안 되는 그 돈 받았으니까 내 여동생이 뭐 살해당했든 버려져 있었든 뭐든 뭐 내 알 바야. 나 100만원 받았어. 그럼 장땡이야. 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100만원 때문에 12년 전에 바로 해결됐어야 될 사건이 12년을 질질 끈 거예요. 경찰은요 이 형제의 말을 듣고 오씨 네가 어떻게 했구나. 오씨를 바로 잡아 체포합니다. 오씨는요 체포될 때까지도 여전히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사건 발생 당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화물차를 바꾼다거나 번호판을 바꾼다거나 전혀 없이 그대로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경찰 바로 시신이 발견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 오씨의 화물차가 지나갔는지 확인합니다.
이 화물차 번호만 보면 되니까 훨씬 수월해졌죠. 역시나 시신 발견 5일 전인 2008년 6월 16일 저녁 이 새끼 차가 고속도로로 쓱 가네. 딱 걸렸어. 2020년 5월 24일 오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 씨는요 당당해요. 아니 시민을 지켜야 될 경찰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막 체포해도 돼? 내가 왜 사람을 죽여? 내가 왜? 억울하다고. 하지만 경찰이 CCTV 증거하며 너 왜 형제들한테 돈을 줬냐 부터 다 들이미니 지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 씨는 왜 왕여인을 죽인 걸까? 왕여인은 일을 하다 오 씨를 알게 됐고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 씨가 유부남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다 못해 아이까지 있는 남자였어요. 이 남자가 왕여인과 바람이 나가지고 본처 집이 뭐 부산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똑같은 부산에 왕여인 집을 하나 또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두 집 살림하고 지낸 거예요. 화물차를 운전했잖아요. 한번 나가면 어차피 1박 2일 막 며칠 있다가 들어가고 하니 본처한테 나 일하고 올게 나가서 왕여인 집에서 며칠 지내다가 다시 본집에 들어가고 이런 자기 딴의 행복한 생활을 무려 2년이나 이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2007년 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이 왕여인이 딱 이때부터 오 씨한테 아이를 빌미로 협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처와 이혼하라고. 그런데요 이 오 씨는요 이혼할 생각 1도 없었어요.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넌 그냥 내 재미일 뿐이야. 난 너랑 재혼하고 싶지 않아. 내 본처와 아이들을 훨씬 더 사랑하는데 내가 왜 너랑 아이를 책임지니? 그냥 재밌으니까, 스릴 있으니까 만나는 건데. 딱 이 마음. 혼의 정사의 즐거움, 스릴을 즐길 뿐이야. 그러다 2008년 6월 15일 12시쯤 오 씨가 점심 먹으러 왕여인 집에 왔습니다. 이때 둘은요 또 한 번 크게 싸워요. 왜? 자기 나 출산 다가오는데 이혼 안 해? 나랑 아기 어떡하라고? 애 출생신고 안 할 거야? 당신 밑에 안 넣을 거냐고. 왜 이혼을 안 해? 나가지고 논 거야? 이렇게 막 싸우다가 말이 나온 겁니다. 왕여인이 당신이 얘기 안 하면 내가 당신 와이프한테 다 얘기할 거야. 당신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 나라고. 당신 남편 아기 나 임신했다고. 당신이 말 못하면 내가 당신 와이프한테 다 말할 거라고. 여기서 이제 오 씨가 아차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절대 이 사실 알면 안 되거든. 아내가 알게 되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텐데 난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 1도 없어. 내가 왜 이혼해? 씨 애가 겁나 귀찮게 하네 진짜. 가만히 냅두면 계속 날 성가시게 만들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은 그녀를 다독입니다. 알겠어. 내가 얘기할게. 그래. 난 당신을 더 사랑하지. 그리고 그 같은 날 바로 이 왕여인이 TV 보고 있을 때 쓱 뒤로 가서 전선으로 목을 콱 졸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애정 1도 없는 겁니다. 왕여인 너는 그냥 내 장난감일 뿐이야. 스릴 있고 재밌으니까. 난 너랑 결혼하기 싫어. 너랑 바람만 피고 싶지. 그런데 네가 주제를 모르고 자꾸 까불면 죽일 수밖에 더 있니? 그렇게 임신 약 7개월 차였던 그녀, 아기까지 모두 사망하게 됐던 겁니다. 그 후에 그는요, 이 파란색 철판 상자 이게 주문 제작한 거래요. 만들어가지고 밤에 어둠을 틈타 트럭을 운전해 고속도로 위로 가서 강가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는요 상자가 되게 무거워서 물에 던지자마자 가라앉을 줄 알았대요. 철로 만들었으니까. 며칠 뒤 그게 다시 물 위로 떠오를 줄은 몰랐던 거예요. 시신 유기하고 처음에는 좀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뭐 아무 소식이 없어. 조용해. 그렇게 무려 12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 그는요 사실상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공소시효도 끝나는데 12년이나 지났는데 뭐 경찰이 아직까지 수사하고 있겠어? 아싸 죽이고도 벌 안 받겠다. 마음 놓고 있었는데 그건 네 생각.
경찰이 포기하지 않은 덕에 공소시효 끝나기 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죄값 물을 수 있게 됐죠. 오 씨는 내 짜릿한 즐거움을 위해 아내와 자식들을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그토록 결혼하고 싶어 했던 자기 아이를 가진 내연녀를 속이고 죽이기까지 했죠. 뿐만 아닌 그는 죽인 내연녀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물어볼 때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돈까지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불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줄 알았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죠. 죽인 놈도 죽인 놈이지만 5천위안, 100만원 그 조금 안 되는 그 돈에 동생의 죽음을 묵인했던 오빠들. 결론은 이 새끼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데 집행이 됐는지까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짝꿍들한테 잘해야 돼요. 순간 즐거움, 짜릿함에 매료돼서 바람 피는 놈이나 짝지 있는 유부남을 꼬드겨야 편하다면서 유부남과 만나는 년이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돼지기 전에.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